이준석 의원이 뉴스탑10 한 1년 반 정도 보수 패널로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두는 좀 뭐 비교적 인연 있는 사이입니다. 이 형 온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여기 들어가시는 줄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아니 우리가 네. 오늘은 국회의 사담, 예. 사담이라고 해서 차에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전혀 몰랐죠? 나 여기 간 줄 알았어. 알아요. 네.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 들어갈게. 잘 지내셨어요 진짜로? 저희 행복하죠. 예. 진짜? 네. 어떠세요? 차 뒤에서 유튜브나 촬영해 보신 적 있어요? 제 정치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제가 JTBC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채널A 차와가지고 저를 납치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데뷔 후 첫 단독 인터뷰가 이제 납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2년이니까 11년 말에. 그거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뭐 우리가 유튜브 이제 국회의사담이 딱 런칭을 했으니까 이 의원 투명하신 정치인이니까 혹시 최근에 유튜브 뭐 봤는지 목록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뭐 봤지? 허은하 전 대표 나온 거 보고 이런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지우지 말고요. 쇼츠로 나온 거네. 뭐야 여자 나오잖아. 쇼츠로 걸린 거예요. 외국 여자 나오는데? 생각보다 수위들이 있는데? 사람이 기르던 담비를 자연에 풀어놓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만 나가면 굉장히 오해 살 만한 게 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전설인데 과속 카메라 걸리지 않는 심슨, 그다음에 아키네이터, 벽돌 쌓기, 농구 뭐 이런 거. 이렇게 트럼프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거 좀 하세요? 작년에 재산 등록할 때 다 이제 팔았거든요. 아 다 팔았어요? 네. 그거 어차피 계속 뭐 신고해야 되고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다 팔아버렸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갖고 있었으면 몇 억 벌었겠죠 또.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 안 하시고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의원 된 게 낫죠. 가장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우리나라 300명 정치인 아니 뭐 포함하면 500명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예. 말하고 나선 좀 기분이 어때요? 말하고 나서보다는 뭐 어차피 정치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큰 거 도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제 입장에서 내가 뭐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당대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어요. 사실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용기 있게 했죠. 결혼 안 하세요? 결혼도 해야죠. 언젠간 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윤석열 통해 약간 좀 아쉬운 게 제가 2025년은 진짜 쉬어가는 해로 생각했어요. 결혼 생각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이제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네. 해결하면서 2025년 보내고 2026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2025년 선거를 딱 연초부터 만들어 보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근데 뭐. 할 거라 생각하니까 저랑 지금 인터뷰하는 거겠죠. 왜 결혼진을 처음에 들었냐면 대선 첫 행보로 난임센터 갔잖아요. 예. 난 좀 놀랬거든요. 3040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난임 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임센터가 저희 개혁신당에도 구용모 특보나 아니면 이기인 의원 전부 다 난임 시술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아이를 얻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40에 있어서는 이거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만혼이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출산율 문제 얘기할 때 뭐 뭘 준다 이런 것보다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혼하고 직접 나서 좀 더 정책적으로 하면 만약에 크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동탄에 보면 둘 셋인 부부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분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 그건 제가 또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건 언젠간 하겠죠. 이게요 정치하다 보면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들어요. 이 대표 이준석 의원도 지금 예. 40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보수 진영 보니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요, 그거를. 뭐 어떻게 신경 써? 결혼 안 하는 사람 뽑거나 아니면은 결혼 늦게 한 사람 뽑더라고요. 정치하고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겠죠. 제가 네. 이 의원께서 저 하려는 거 찾아보다가 네. 예전에 보니까 음.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거. 여기 보면 네. 이준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친구 있다던데 제가 체크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 진짜 만나시는 분이 있네. 네, 있죠. 근데 뭐 제가 생각에는 누구 만나든지 너무 이제 공개되면 항상 피곤하기 때문에 그치. 맞아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결혼 생각은 원래 2025년 쉬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전에 4년 전에 이제 당대표 된 다음 직후에 네. 이준석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뭐 이분 아직도 이 마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들 많겠죠. 아니 뭐좀 자신감 있는데 아니 네. 결혼 얘기도 하고 네. 대권 행보 얘기도 좀 해서 저기 했던 게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는 분이 유일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전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그래서 대단한 득 본 사람 누가 있냐. 예? 지금 다 무슨 뭐 대선 얘기 안 하면서 괘씸지 안 거리려고 하지만은 까놓으니까 김문수 장관이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별로 그렇게 뭐 나쁘게 볼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좋게 볼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 자기 할 준비해야 되는데 다들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론조사 거 보면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바뀌어도 6, 7%는 공고하더라고요. 나는 그건 되게 이 의원한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건 보셨을 거잖아요. 그 옛날에 안철수가 1등 하던 거예요. 그 왜냐면 3당 후보로 가면은 양당에서 우선 기본을 까고 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안철수가 1등 하던 시절이고 저 동탄 나가기 전에도 1등 했어요 뒤에서. 내가 이번 텀에 뭔가 선거 보전도 좀 애매하고 뭔가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확실해요? 네, 이번엔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주변에서 다음 텀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러면 5년 뒤에 그럼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그걸 밀어칠 수도 있지 왜. 그거요. 옛날에 대표할 때도 보면은 뭐 너 대표 안 하고 뭐 다음번에 하면 내가 밀어줄게 뭐 지금 하는 건 너무 일러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 다음 사람 누구는 없다? 네. 사실 2달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뭘 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인가요? 아니요. 동탄은 딱 40일 걸렸고요. 동탄 지금은 선거까지 한 3달 정도 남아있다 볼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시간이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본인이 2021년에 전당대 준비할 때 이 대표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하고 같이 대구 수성 사무실에 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그게 수성못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수성못에 가면 바로 앞에 보여요. 지금은 이인선 의원 사무실일 텐데 거기에 홍준표 사무실에서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홍준표 시장은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주호영 대표 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만나주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만나게 만났는데 명태균 씨는 나가라고 했다면서. 저는 그것도 기억 못해요. 뭐 잘 아시지만 홍 시장이 2021년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크게 뭐 다룰 만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지. 제가 사실 명태균 사장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큰 대형 스캔들을 겪게 되면요. 가장 하기 쉬운 오류가 지금 다 보고 나가지고 이 전지적 관점 시점에서 그때 왜 그랬냐?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하면은 완전 코미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네. 논란거리들이 있어서 한번 안 물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게 사실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거든요. 이가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꿈에도 모르고 있을 텐데 본인이 왜 당에서 의원들한테 좀 이상한 눈초리 받느냐. 당원 게시판 전후로 아니면 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당대 뭐냐면 8월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만 명태균 사건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컸다 봐요. 한 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 명태균 뭐 이런 특이 만들어가지고 다 발본색원 한다 그랬던 거. 자, 그게 무슨 말인지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다닌 행위나 공표 여론조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럼 문제되는 건 어디 지방선거에 돈 받고 이런 거가 그쵸. 있으면 나오는 문제될 텐데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될 텐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명태균 처음 터지고 나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잡았냐면요. 오세훈하고 홍준표하고 이준석 이름 나와? 그럼 나는 여기 얘 모르니까 이걸로 큰 판을 벌여보자라는 의도가 보여요. 자, 그럼 거기서 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당을 책임 대표라 그러면은 외과 수술적으로 해야 돼요. 명태균과 해가지고 뭐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부정한 돈을 주고 받 이러면 문제다라고 끄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었냐면 욕심이 앞서가지고 알면 사망인 상태로 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치 브로커를 알고 지내냐? 그럼 너 이거를 하려고 해. 단언코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면요. PK 지역 의원의 대부분은 명태균을 알고 만나고 일도 같이 했습니다. 문제 없는 일들을.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같이 일하고 그래요. 몇몇 옛날에 한번 리스트라고 민주당 사람도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안 나온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PK 의원 중에서 아직까지 이름이 안 나오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문제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의뢰하고 결과지 받아들이고 그 여론조사를 뭐 조작했으면 그거는 사기당한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 사람 많아요. 자기 딴에는 그래 홍준표 무슨 뭐 이준석 오세훈 이름 나오겠지 이러고 벌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영남 의원들 상당수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 의원 이건 실제 저한테 했던 말인데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한동훈이 이런 걸 갖고 핸들링하는 거 보면서 진짜 불장난 세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랑 이어지냐면요. 계엄의 날 12월 3일 그때 밖에 신랑이 하다 1시간 만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본회의장은 아니고 본회의장 밖에 보면 원래 의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있어요. 이 소파에 이제 가니까
국민의힘은 18명가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초주금인 거예요, 표정이. 다 이러고 소파에 이러고. 네. 그래가지고 맨 앞에 소파에 김재섭 의원이랑 서범수 의원 네. 다 저랑 친한 의원들이니까 야 재섭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형 뭐요 망했죠 이러고 있어요. 서범수 의원이 이제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서범수 의원 옆에 네. 사무총장이니까 그치. 예, 그래 서범수 의원 딱 이런 거예요. 한 대표 측근이니까. 서범수 의원 딱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대표님 우회해야 됩니까? 막 이래. 저도 그냥 아뭐 망했죠 이렇게 하는데 뒤에가 약간 상석 같은 소파가 있어요. 거기에 왼쪽엔 제 기억에 곽규택 의원이 앉아 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했다고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 좀 너무 비주얼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옆에 의원들은 이 현실이 우리 당 망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대표는 절 보고 되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표정을. 살짝 얘기했어요 어디 방송 가서. 그러니까 한 대표는 그 두 개를 악재로 안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거네? 그러니까 한 대표가 그거 상황에서 뭐 개헌 막았다 안도갑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색적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한 대표 왜 저렇게 할까? 그냥 약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런 액션이 나왔나 했는데 그 다음에 1년의 과정을 보니까 갑자기 한덕수 한동훈 회견 뭐 이런 거 보니까 야 약간 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기 입장에서는 괴물이 쓰러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벤트 몇 개를 얘기하잖아요. 뭐 그 나중에 대표 그만두는 날 그 전날 그 뭐 내가 개발했습니까? 개혁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용의 눈을 그리는 마지막 그거였지. 사실 그 앞에 누적된 그런 그치. 것들은 그런 센스가 그렇다. 있었을 거고 저는 냉정하게 그때 굉장히 이색적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쪽 국민의힘 쪽 사이드에서는 한 대표가 이렇게 저한테 이랬고 이 오른쪽에 가서 민주당? 이제 민주당 사이드가 보니까 안기령 씨가 앉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상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CCTV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 대표 생각도 한 전 대표 생각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표정을 했는지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니 한 전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사람을 사람들이 네. 비슷하다고 할 때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뭐 여튼 저쪽 아니고 뭐 개혁 보수 상황에다가 메시지들은 다 좋다는 거야. 옳은 지적, 괜찮은 갈고 닦은 메시지, 사람들이 딱 해서 간명하게 직관적으로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지적이 옳은 방법이냐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요. 옳은 처신? 그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예쁘게 말해가지고 바로 잡은 사람이 있냐? 불가능합니다.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도 조언 많이 하는 게요.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론자도 까고 그래 너 다음 총선에서 될 수 있겠냐? 응? 너도 어디서 표 받을래? 동탄 가서 민주당 65% 받는 데서 그 민주당 표를 26% 헐어 와가지고 됐잖아요. 제가 동탄에서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단일화하고 이랬으면 전 졌어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옳은 말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올곧은 얘기를 하는 것의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침묵하는 중도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침묵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유튜브를 볼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댓글 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시장이라는 게 가표집이고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딱 지금 국민의힘 꼴 나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지금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보니까 어디 뭐 몇만 명 왔어 이렇게 하지만요.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태극기 부대는 그거 규모의 5배, 10배 넘었어요. 그런데도 탄핵 이후에 몰패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 가지고 이번엔 달라 아니면은 뭐 세상이 바뀌었어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절대 어쨌든 국민의힘 원래도 돌아갈 생각 없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면 돌아가거나 뭐하거나 뭐 대선 후보 만들어주나 절대 갈 생각이 없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단일화를 뭐 그쪽에 포기해주면 고맙죠. 근데 그거 말고 뭐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네. 저쪽 그럼 당대표 저기 대선 후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보는 게 처음에 김문수 장관이 올라왔을 때는 이거는 여론조사 과표집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약간 이런 거예요. 원래 페리스 힐튼이 뭐로 떴는지 기억나세요?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이 원래 힐튼가의 상속녀라고 나와서 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가면 뭐가 되냐면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해서 유명해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힐튼가의 상속녀라는 것보다도 셀럽이어서 셀럽이. 그러니까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지사도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강경보수가 밀어올렸을지라도 지금은 그냥 1등 하니까 1등 계속 하는 느낌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될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그 당 경선이라는 게 뭐 전세아님 월세인 것처럼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심 아니면 당심이거든요. 당원 투표거나 아니면 여론조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둘 다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바꿔도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민심은 누가 유리하고 당심은 누가 유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 룰이 그냥
당심의 김문수, 민심의 김문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김문수네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되겠네. 보셨을 때.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뭐 김문수 지사가 결심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 결심을 하면 근데 이제 뭐 가정을 묻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체질이 완전히 더 그쪽으로 바뀐 국민의힘이라면 당신 민심 포함해서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굳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던지고 만약에 오 시장이라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던지고 그냥 경선은 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이랑은 워낙 가깝고 그렇죠. 김문수 장관님도 사실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라 가지고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긴 한데요. 제가 이 세 분한테 뭐 부정적인 표현이나 공격적인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아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가장 이념적성의 0과 10에서 뭐 4, 5 혹은 6, 7 뭐 이런 거에서 가장 겹쳐 있는 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아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념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보는데. 이념적으로. 예, 기술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준석 의원을 기술자라고 하는데 선거 기술자라고. 선거 기술자는 정치하는 사람이 좋은 거고 거기는 법 기술자잖아요. 한전 대표를 그렇게 평가하신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모시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를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종인 전 대표. 그 다 아시면서. 아니 몰라 진짜로. 네. 아니 남의 관계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응. 근데 그거는 아니 뭐 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예, 누가 그걸 보고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한테 인사 좀 드리지 그랬냐 근데 인사 계속 꾸준히 드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뭐 설에 3배도 왔다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관계가 네. 안 좋아졌나라고 저는 알지. 네. 그게 아니라 그 사실 어른들 만나고 오면은 그걸 공개하고 이렇게 일정으로 이렇게 기사 내고 이러는 게 되게 무례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로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로 한 15년 정도 정치권에서 연마하시면은 15년. 네, 뭐 그런 어떤 정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비대위원장 첫 일성이 그랬죠. 뭐 별소리 다 하네 이랬는데 요즘 들어보면 제일 여의도 문법에 강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73년생이 젊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문법의 끝판왕이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측근들이 얘기한 거지.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느라고 하면 비겁함까지 장착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그러면은 73년생이 젊은지는 여기 그 청계천에 가가지고 젊은 분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젊은 형아랑 놀자 젊은 오빠랑 놀자 해봐가지고 표정이 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이 뭐 좋아요. 개혁신당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보수 정당이죠 사실. 개혁신당이 보수인데 그럼 진짜 보수층은 탄핵이 되잖아요. 탄핵이 찬성하셨어요. 2번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정당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이 보수층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저는요 그 보수가 지금까지 계속 고생해왔던 거는 길 갈래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 보수가 완전히 이제 개혁하고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득권 세력이 저항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찍어 누르신 거잖아요, 같이. 여기서 제가 뭐 피통가 나옵니다. 뭐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이런 얘기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네, 그래서 뭐냐면 기회는 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유권자니까 보듬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 기회는 있었고 앞으로도 기회는 있고 지금도 옳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듬는다는 게요. 기존의 보수 행태를 비판하고 새로운 걸 하자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나중에 가서 그 과정 때문에 너는 싸가지 없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하지 말란 얘기고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 터졌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파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 말은 그거 해서 집단 인치했던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수 탄핵당한 거 다 누가 했습니까? 다 60대 이상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 부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준석을 그렇게 막 개조해도 이준석을 60대처럼 개조하면 망한다니까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보수권의 후보가 한 명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나올 거니까 저쪽에 어떻게 전략을 그거 세울 제일 잘했던 게 이준석이니까 대선과 지선을 이겼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저는 보수 진영에서 너 이재명 양간을 거는데 예전 통계도 뽑았어요. 그래서 무슨 언론사에서 저만큼 이재명 많이 깐 사람이 없고요. 이재명을 까는 거는 정확하고 적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윤석열 한 번 깠으면 이재명 한 번 까라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이제 시작부터 아침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길래 제가 시원하게 못 갑니까 제가? 근데 그럼 만약에 까면 지금 뭘 비판해야지 하면 지금 만약에 지금 정부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작전 노출하면 안 되고. 뭘 작전 요출 그러니까 하나만 뭐가 있어 그럼? 아니 그건 그 시기에 나와서 터지는 것 같고 하는 거죠. 지금 와서 뭐 예측해서 까는 건 의미가 없고. 지방선거 때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미치고 환장했을 게 그 계약 나가면서 그 김포공항 이전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 김포공항 이전하면은 당신 그 제주도는 망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 고생했거든요. 제주도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임기응변을 잘 잡아내는 거는 선거 때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남들 다 하는 거 뭐 형수욕설을 한번 까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뺄 때 빼는 건데. 완급 조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할당량측을 깐다? 그건 제 스피커 파워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밸런스 게임만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단둘이 여행 간다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이랑 가야죠. 계속 쪼아야죠.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았냐? 왜 그랬냐? 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행 가서 쪼아야지. 이재명 대표 종종 연락은 하세요, 근데? 그냥 국회에서 오며 가면 그 만나는 정도? 정도. 예. 허은하랑 화해할래? 윤석열과 화해할래? 윤석열 대통령이 형을 다 살고 나오시면 저는 화해할 의향이 있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는 절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니, 굳이 뭐 제가 봤을 때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지. 예, 왜냐면 우선 재미는 있잖아요. 막 썰 풀고 이런 게. 이재명 무죄, 윤석열 무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선거법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면 말로 떠든 거에 대해서 이제 징역형이 나오는 건 좀 과하긴 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대북 송금 같은 건 무죄 나오면 안 되죠. 대북 송금 같은 게 그게 만약 진짜 혐의가 있다면은 그건 이적행위잖아요. 그거는 예. 내란보다도 이제 이적행위에 가까운 건데 그건 절대 무죄 나오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오늘 아 그렇죠. 예. 저기 거의 한동훈 특집인데 이건.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됐어요, 피디님. 잠깐만요. 됐어요. 예.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